안녕하세요. 10분 책마루 안효정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2021 전망을 담은 트렌드 코리아 2021입니다. 출판사는 미래의 창입니다.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2021 김난도 교수가 선정한 10대 트렌드 키워드는 카우보이 히어로입니다. 바이러스가 몰고 온 새로운 경제학, 브이노믹스. 지금 중요한 것은 변화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라고 써 있는데요. 카우보이 히어로의 핵심에 대해 읽어드리겠습니다. 2021년 10대 트렌드의 흐름. 이번 10가지 트렌드의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모든 트렌드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트렌드는 사회의 반영이기에 매우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초두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트렌드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브이노믹스가 첫 번째 키워드가 된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다. 브이노믹스는 바이러스의 V에서 출발한 단어로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그리고 바꾸게 될 경제라는 의미다. 예년에는 10대 키워드들이 서너 개의 유형으로 묶이곤 했는데 금년에는 이 키워드가 다른 9개의 트렌드를 정리하는 별이 같은 역할을 한다. 바이러스의 창궐로 바깥 생활이 제한되고 위험해지면서 집의 역할이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집 근처에서 일하고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는 현상은 트렌드 코리아에서 몇 년 전부터 논의해온 문제다. 레이어드 홈은 단순히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간과 기능이 옷을 겹쳐 입는 레이어드 패션처럼 다층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잡아내고자 했다. 트렌드를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기술, 경제, 인구, 문화 등을 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의 문제다. 몇 년 전만 해도 크게 주목받지 않던 세대의 문제가 요즘 부쩍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역시 그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세대의 변화하는 가치관을 가장 잘 설명하는 키워드는 자본주의 퀴즈다. 돈과 소비에 편견이 없고 자본주의적 생리를 잘 이해하는 소비자가 주류화됨에 따라 이들을 자본주의 퀴즈라고 이름 붙였다. 자본주의 퀴즈들은 물건을 구매하고 처분하는 방식도 남다르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발전하던 상거래가 SNS 등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세포마켓에서 활발해지더니 이제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사고파는 리셀로 진화하고 있다. 단지 절약을 목적으로 하는 중고거래가 아니다. 몇 번을 사고 팔아도 신상 못지않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해서 N차 신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리셀은 래플, 드롭 같은 요즘 마케팅을 설명하는 열쇠말일 뿐만 아니라 옴니채널, 세포마켓의 계보를 잇는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세대적 변화는 소비 문화도 재미있게 바꾼다.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하는 현상이 다름 아닌 운동이다. 오하운, 오늘 하루 운동 트렌드는 달라지고 있는 요즘 운동의 특성을 요약한다. 요즘 운동은 단지 몸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기본적인 목표를 넘어 경험과 자아와 관계의 확장에 기여하는 매우 특별하고 트렌디한 활동이 됐다. 실은 운동뿐만이 아니다. 최근 소비자들은 각종 테스트와 비유를 통해 자신에게 레이블을 붙이고 해당 유형에 속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종한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MBTI 테스트를 비롯해 마치 게임과도 같은 각종 자기진단 테스트들은
레이블링 게임 트렌드의 출발점이다.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는 예전부터 소비 행태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롤코 라이프 트렌드는 이러한 새로운 세대적 변화가 빠르고 짧은 요즘 문화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유행하는 이벤트나 챌린지에 자발적으로 합류하고 상식적인 예측의 범위를 넘어서는 짧은 변주와 이색적인 협주를 즐기며 하나의 유행이 끝이 나면 뒤돌아보지 않고 하차한 후 다음 유행으로 서둘러 갈아탄다.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듯 빠르고 아찔하게 오르내리는 트렌드의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할 수 있다. 고객 경험의 중시, 인간적 요소의 강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발빠른 사업의 주축 전환이 그것이다. 먼저 고객 경험이 매우 중요해졌다. 빅데이터의 시대,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지향점은 결국 고객의 경험, 즉 CX다. 고객은 어떤 데이터를 통해 어떻게 의사결정이 내려진 상품인지 그 과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험을 하느냐다. 그런 의미에서 빅데이터를 비롯한 각종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다. 고객 경험이 중심에 놓일 때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정한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은 인간적 요소, 즉 휴먼 터치의 강화다. 팬데믹 발생 이후 사람끼리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언택트, 이제 모든 것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의 온택트라는 용어도 등장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사람의 온기가 더욱 그리워진다. 휴먼 터치란 어떻게 하면 조직 관리와 경영의 많은 국면에서 최대한 사람의 숨결과 감성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트렌드다. 디지털 셀링에서 소셜 셀링으로 이행하는 이 시점에서 휴먼 터치는 진실의 순간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이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사업의 방향 전환, 즉 피보팅이다. 피보팅은 축을 옮긴다는 스포츠 용어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사업 전환을 일컫는 중요한 경제 용어가 됐다. 피보팅이란 제품, 전략, 마케팅 등 경영의 모든 국면에서 다양한 가설을 세우고 끊임없이 테스트하면서 그 방향성을 상시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을 상대하기 위해 거침없이 피보팅할 용기가 필요해졌다. 새로운 각오 앞에서 인류의 연대를 예술을 기점으로 BC, AD로 나누듯 이제는 코로나 사태를 전후로 BC, Before COVID, AD, After DCG로 나눠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전술의 뜻이 한번 가속화된 변화는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트렌드는 결코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어느 해보다도 숨가빴던 2020년을 정리하면서 얻게 된 마지막 깨달음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고객 트렌드와 함께 변화해가는 학습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많은 변수를 철저하게 고려해 실패하지 않을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그것을 충실하게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이 패러다임은 계획 수립에 시간이 많이 든다. 그 준비 기간 동안 고객과 트렌드가 변하지 않고 안정적이라면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 방식이었다. 하지만 계획하는 사이에 시장 상황이 크게 변화해버렸다면
치밀하게 세운 계획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필요한 것은 일단 시도하고 실패하든 성공하든 거기서 배워 다시 시도하는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가설 검증 능력과 학습 역량이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조직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최근 조직관리 영역에서 실패를 수용하는 문화를 자주 강조하는데 이와 같은 맥락이다. 실패한 프로젝트에 담당자의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그 조직은 어떤 새로운 시도도 하지 않게 된다. 윗사람이 승인해줄 보고서, 즉 소비자 조사를 하고 파워포인트를 만들다가 시간이 다 가는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배워 어떻게 개선했느냐다. 핵심은 속도다. 단골로 드나들던 동네 가게가 하나둘씩 문을 닫은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자영업의 위기가 정말로 심각하다. 사태가 조속히 종식될 수 없다면 생존을 위해 견뎌내고 변화할 작은 용기라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책의 한 단어가 신락 같은 영감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견디자, 변화하자. 그럼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자. 2021년을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다. 지금까지 10분 책마루였습니다. 트렌드를 읽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